최근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던지시는데요. 앞으로는 집값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집을 정리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 정책 관련 발언 중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부동산 세제.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식은 꽤 단순했어요. 집을 한 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오른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은 웬만하면 팔지 말고 들고 가라.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전략이 크게 틀린 적은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공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집을 보유하는 비용 때문이에요. 집값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것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도권에 약 18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경우 현재 재산세는 대략 연 200만 원 안팎이에요.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5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세금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외 상황은 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1% 이상이고 일본도 평균적으로 1%가 넘는 수준입니다. 만약 같은 가격의 집이라면 한국에서는 몇백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에서는 수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의 보유세는 주요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세금을 갑자기 크게 올리겠어? 실제로 정책은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세금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조금 조정하거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비율을 바꾸는 방식. 이 두 가지 요소만 바뀌어도 실제 체감하는 세금은 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집값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보유 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힘들겠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또 다른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건데 바로 임대료 변화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이 전세나 월세에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 정책은 특정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질문이 있는데 이 집이 더 오를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질문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어든 경우,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세금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간단히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집의 공시가격. 두 번째, 현재 보유세 수준. 세 번째, 앞으로 예상되는 세금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은 자주 확인하지만 세금까지 거의 계산해 보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만약 보유세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보통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격 상승 기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사두면 오른다. 이 전략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요. 이 집을 10년 보유하면 총 세금이 얼마 들어갈까? 예를 들어 연간 세금이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10년 동안 1억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 상승이 아니라 보유 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보다 흔한 상황이 있어요.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30억, 대출은 거의 없고 하지만 월소득은 연금 180만 원. 이런 상황이 실제로 꽤 많아요. 특히 은퇴한 장기 보유자, 오래 거주한 1주택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계속 커지면 결국에는 매도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집값보다 보유 가능한 기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변화로는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부 부담은 전세나 월세 가격에 반영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금 정책은 단순히 집주인 문제를 넘어서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던 대표적인 요인은 금리, 주택 공급, 경기 상황 이 세 가지였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보유 비용이에요. 집을 살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질문도 중요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두 번째, 세금 변화는 보통 한 번에 크게 오르기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뿐 아니라 보유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에서 세금과 보유 부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